아, 안녕하세요. 드론드론 이걸째 민속이야기 33번째 마당입니다. 뚜레 이야기로 12번째고요. 오늘부터 여름 뚜레 먹는 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름 뚜레. 근데 그 전에 좀 재미난 걸 하나 좀 소개를 할게요. 이게 지금 북이에요, 북. 북이 옛날에 한 종류로 봐야 되느냐, 그 문제, 소북과 대북에 대한 이야기가 옛날에 구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문제가 이제 그건 뭐 전화로 이렇게 질의를 한 건 아니고요. 어떤 자리에서 얘기가 되더라고요. 옛날 북이 두 종류입니다. 근데 엄격히 보면 세 종류죠. 소북, 그러니까 복구, 소고 할 때 소고의 작은 북은 이게 품에 안는 북인데, 저희는 그게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은 북이 있고요. 세 종류가 있었죠. 근데 이것이 어떤 동네마다 그 북을 이렇게 여러 종류로 갖고서 쳤으면 분류가 확실했을 건데, 그렇지 않고요. 북제비가 농악을 이야기하는 시간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이게 동네 북이 하나 내기 두 개라고요. 근데 똑같은 거 두 개를 치는 동네가 많아요. 그런데 일부 마을에서는 북을 큰 북, 작은 북을 나누어서 대북제비, 소북제비 그렇게 나눠서 칩니다. 소북제비는 잔가락을 많이 치고요. 대북제비는 센 가락을 많이 치는데, 센 가락을 적게 치는 것을 헛북이라고 하고, 작은 가락을 자주 많이 치는 것을 겹북이라고 하는 정도 구분은 있어요. 소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품에 안고 치는 거거든요. 이제 지금은 이제 이왈저왈해서 그 북이 색다르게 그 소고충도 이제 자꾸 이제 세상에 드러나고 해서 그 자체가 무형문화재가 되기도 했고요. 복구와 소고는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구분이 완전히 서기 시작했는데, 제가 다니면서 북가락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 작은 북과 큰 북을 나누어서 치던 데는 예산 덕산입니다. 덕산 실향리라고 하는 데를 가면은 어북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소북대북을 다 쳤고요. 자기가 가르친 사람들이 이제 작은 북을 치는 사람이 잘 치면 자기는 대북을 쳤고요. 이렇게 이제 바꿔서도 치고 하던 아주 유명한 북제비가 계셨는데, 그분 마을에서는 소북과 대북, 소고가 확실히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마을은 그냥 북이죠. 그래갖고 작은 북 치는 동네는 그냥 매년 전통적으로 작은 북 치고 큰 북 치는 동네는 큰 북을 칩니다. 요 북은요, 공주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큰 북입니다. 공주의 농악북이 아주 작았거든요. 그랬는데 그 큰 북을 친 데가 우성면 어천리 버든여울이라는 동네 거예요. 그래서 자료로서는 저희가 좀 자료관에 시사질문을 해주시죠 했더니, 북 하나 사놓고 가져가 그래갖고 이제 북 하나 사서 요즘 북 깨끗한 거 하나 사놓고 얻어왔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북소리 크게 나면 여름뚜레 먹는 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한 가지 용어상으로 구분을 둬야 될 게 있습니다. 여름뚜레 먹는 날, 그렇게 말한 동네는요 거의 없어요. 그냥 뚜레 먹는 날 그러면 여름뚜레 먹는 거죠. 그러면 봄뚜레 먹는 날은 꽁배 먹는 날이고, 여름뚜레 먹는 날은 그냥 뚜레 먹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분류상으로 차이가 있고 사람들이 인식이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여름뚜레는 여름뚜레, 봄뚜레, 여름뚜레 먹는 날로 이제 이름을 써서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꽁배 먹는 날은 봄뚜레 먹는 날이고, 뚜레 먹는 날 그러면 여름뚜레 먹는 날입니다.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요한 일정, 여름뚜레 하나 먹는 날 하나를 가지고 제가 3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뭐가 그렇게 얘기거리가 많아서 오늘은요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세부적인 것과 여름뚜레 먹는데 민속이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 민속에 대한 부분을 하루 해서 3일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름뚜레 먹는 날의 일정을 설명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정 중에서 제일 먼저 염두에 둘 게 뭐냐? 사전 준비사항이 많아요. 마을 행사로는요, 이게 제일 큰 겁니다. 동네 사람들 전체가 참여한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두레꾼들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준비가 많은데, 두레쌀 다 걷어놔야 그날 나눠주죠. 그리고 풍장패들은 연습을 하는 유일한 기간이에요. 사전 연습들을 해둬야 돼요. 뭐를 하는지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연습을 해야 되고, 그 사전 준비하는 것이 많아요. 그 준비가 끝난 상태에서 당일날 행적을 보면 이렇게 갑니다. 첫째, 둘의 마금을 합니다. 둘의 그러면 공동 작업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둘의 논맥이 공동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근데 그때의 마무리는 일부러 아주 작은 양을 남겨놔요. 뭐 50명, 100명 이렇게 들어가는 두레꾼들이 하면 1시간만 매도요, 뭐 돈 열마지기 금세 매죠. 그런데 그 하루 종일 맬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양을 남겨놔요. 보통 50명 단위에서 단마지기 정도, 1000평 정도 돈을 남겨놓고 들어가서 돈을 매죠. 그러니까 100명들에 넘으면 열마지기도 갈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시간으로 보면 1시간 정도 논매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첫머리 논매러 나갈 때마다 그 다른 때와 달리 전체의 두레꾼들이 모여서 이제 논으로 가면서 풍장 치고 갑니다. 풍장을 치고 가는데, 가다가 농기 바탕에 가서 농기를 들고 그 논으로 가요. 그러니까 농기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어떤 두레는 농기를 그냥 딱 모셔놓고 연기만 들고 다니면 매고, 어떤 두레는 그 농기를 논마다 들고 다니면 맨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따질 거 없이 모두 아침에 두레꾼들이 농기 있는 곳으로 가서 농기를 모시고 마금하는 논에 가서 모셔놓고, 그리고 전체 일꾼들이 들어가서 논을 메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 이것을 1년치 두레 공동작업을 끝낸다고 해서 뚜껑 덮는다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고요. 소뚜껑 엎는다고도 해요. 호맹이 씻는다고도 하고요. 그래서 호맹이 씻는 그 논매기를 전체로 하고 나오는 것, 그게 이제 두레 마금입니다. 공동작업은 그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두레 행차를 합니다. 두레 행차는 제가 그 농학을 처음 농학 시간에서 두레 농학만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렸듯이, 두레꾼들이 모두 농기를 앞세우고 두레 마금한 논에서 여름들에 먹는 장소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풍장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농기가 춤을 추고 농기 앞에서 꽃나비를 세우고 이러한 형태, 호맹이를 끌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아주 푸지게 가요. 그래서 두레 행차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음에도 이건 좀 말씀드릴 게 많아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레 행차를 해서 쭉 여름들에 먹는 장소로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농기 바탕에 농기 모시고 농기고사 지냅니다. 농기고사를 지내는 뭐 유형도 다음 시간에 지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경건하게 지내는 동네는 농악 안 치고요. 딱 쓰고서 전체가 고개 숙이고 이렇게 있다가 그 좌상이 단잔 복배. 그 이상해요. 농기한테는 여러 잔 술을 안 해요. 마을고사에서 농기고사를 지내도 같고요. 들에서 해도 그렇고요. 한 잔 술 올리고 좌상이 절하는 거죠. 절하고 끝내는데, 어찌됐든 농악을 치는 동네도 있고요. 근데 농기고사를 먼저 지내고 나면 푸썩 한바탕 놀아요. 길게 못 놀고 짧게 놉니다. 짧게 놀으면 새참쯤 되죠. 근데 그때 뭐 하느냐면 풍장 한바탕 놀고 나서 두레쌀을 나눕니다. 이 두레쌀은 이렇게 되죠. 논을 많이 짓는 사람은 쌀을 내놔야 되고, 농사치가 적은 장정들은 쌀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매, 중매, 하매를 정해 놓은 것에 따라서 이제 그 두레쌀을 나온 장정수로 봐서 자기네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받고요. 또 이제 부족한 사람은 쌀을 내고 해서 두레쌀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두레쌀은 나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점심 먹습니다. 점심은요, 이때 점심은 부녀자들은 음식을 하기 위해서 다 나왔고 두레꾼들 다 나왔죠. 그러니까 어른들 다 나와 있으니까 애들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두레바탕은 진짜 음식이 푸져요. 사람도 많고요.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오후 내내 놀아요. 짧게 노는 동네들은 뭐 4시, 5시에도 끝나지만 길게 노는 동네는 저녁 때까지 노는 거예요. 그 놀이 마당 때문에 민속이 풍부한 겁니다. 아주 풍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 노는 것도 동네마다 고유로 노는 게 따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호맹이 씻기를 뭐 노래해가면서 하는 동네도 있죠. 좌상 밀양 백중놀이처럼 그 좌상을 지게 가마에다 태워갖고서니 행차도 하죠. 뭐 이런 형태로 놀기 때문에 아주 푸지게 놀아요. 근데 그것이 꼭 그렇게 그런 문화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뒷마당은 이것도 나중에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어떻게 해요? 소리꾼들은 소리합니다. 농악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공주에 그 아주 특별하게 이름을 날렸던 분이 이제 해적제인가 계셨는데 단천 대학 분이신데 그런 분들은 여름들에 먹는 날 가면은 만담해가면서 이야기해가면서 해금 연주하고요. 같이 노래하고 이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오후 마당은 아주 길게 아주 재미있게 또한 다양하게 노는 거죠. 그래서 늦게까지 합니다. 글쎄요. 두레가 서는 데에 있어서 사전 준비 사항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여름들에 먹는데 어떻게 하는데 그것을 준비하는 데에서 그 두레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사전 준비 사항을 조금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농악연습이요. 농촌에서요 옛날에 농악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유일한 기간이 이때입니다. 여름들에 먹는 날에 따라서 먹는 규모에 따라서 짧게 하면 5일, 길게 하면 7일 정도는 전부 연습을 시켜요. 저녁에. 제일 매년 똑같이 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무놀이에요. 상무꾼들은요, 그 수상무가 동네에 상무를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통을 이어가는 수상무는 언제나 한 사람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잘하는 어른으로. 근데 그 수상무가 뭐를 하느냐면 꽝배짜리들, 올해 들어온 신입들애들을 매년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고요. 젊은 사람들 저기에서 가르치는 거 저기 하면 뭐 한 번 가르쳐 놓은 거 2, 3년 써먹기도 하는데 대부분 상무놀이는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두레상무는 결혼하면 안 돌려요. 그러면 보통 그 아래에 그 막내가 돌린다는 어떤 그런 사회적 어른 대접받고 싶은데 꽝배짜리하고 같이 돌리는 걸 싫어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결혼하면 안 돌리니까 상무제비들은 매년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또 하나 매년 시켜야 되는 게 있어요. 누구냐면 꽃나비입니다. 꽃나비는요 아직 불에 들지 못한 17살 이하의 남자아이 중에 예쁜 아이를 여자 옷을 입히고 화장을 시켜서 어깨에 춤을 추는 거예요. 두레 풍장에서 산무등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못 봤어요. 아직 못 봤고요. 그냥 단무등이를 하는데 그 꽃나비도 연습을 안 시키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매년 바뀌니까요. 아이가 크면 어깨 위에서 아무리 춤추는 걸로 유명해도 잘해도 그 아이를 매년 하는 것이 아래에서 미는 사람에게 부담도 되고 하니까 매년 새로운 아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꽃나비를 가르쳐야 됩니다. 또 하나 농악과 관련된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두레만이 갖고 있는
그 둘에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민속요. 그거 연습시켜야 돼요. 계룡 경천 같은 데서 호맹이 씻는 소리 하죠. 그 호맹이 씻는 것이 다른 마을에서는 그 둘에 마금하는 그 눈매기를 그냥 호맹이 씻는다고 표현을 하는데, 경천 둘에는 그 호맹이 씻기가 민속놀이입니다. 그러니까 냇물가, 그 둘에 먹는 장소 옆에가 이제 냇물가인데, 그 냇물로 젊은 두레꾼들이 호맹이 하나씩 쭉 들고 내려가서 호맹이를 물에다 대고서 풀을 묵묵 뜯어서 호맹이를 닦는 신용을 해요. 그거 쬐까만 거 한 번만 닦으면 다 되는데, 그걸 찢으면서 노래하죠. 시제 시제 호맹이를 시제, 이렇게 노래를 해요. 근데 선소리꾼이 노래를 하고 연습 안 해도 하는 일을, 예를 들어서 10분이나 20분 공연으로 한다고 할 때는 그 연습 없이는 안 되죠. 그 선소리꾼이 참여하에 그런 것들을 연습하고요. 그리고 이제 좌상행차가 있죠. 좌상행차를 하는 동네는 이제 행차 중에서 사람을 이제 기마, 이제 일제 강점기 후에는 기마를 만들어 태우기도 했고, 지게 가마를 만들어 태우기도 했는데, 그것을 태우고 이동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장사 뽑기를 미리 해가지고 그 장사를 태우거나, 그렇지 않으면 둘의 좌상 모시고 가는 거죠. 밀양 백중놀이에서는 그것이 충청도 둘에하고 진짜 같은 유형으로 하시던데, 배 내놓고 두드리는 그 어르신, 제가 가서 볼 때마다 참 감탄을 했어요. 그래, 저게 한국적이야. 저렇게 놀았어. 이렇게 생각이 드는 좌상행차.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농기춤 추는 거예요. 농기춤은요, 농기춤이라고 표현은, 그래요. 농기 한번 춤 추셔야지 이렇게 하지기도 하는데, 농기 놀리셔야지 그래요. 농기는 신성한 것이라서 농기가 놀리셔야지. 그러면 이제 농기 기수가 그걸 갖고 춤을 추죠. 그러니까 둘에 하는 데 있어서 그냥 장난스럽게 둘에 조사하다가 이 동네에 누가 기운 제일 세요? 그러면서 옛날에 돌아가신 분들 기운 세게 놀았던 얘기 좀 해보셔. 그러면 제일 흔하게 나오는 장사 얘기가, 우리 동네 아무개 어르신 그 농기 한 손으로 들고 춤췄어. 이렇게 하죠. 농기가 여름 내내 두레가 서는 동안 들판에서 농민들을 보호해 줬다는 의미입니다. 그랬으니까 농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 할 일 다 하셨어. 그러니까 농기가 스스로 놀아도 돼. 이게 농기춤이에요. 그래서 그 농기가 춤추는 것들, 그런 것들은 이렇게 연습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농악과 관련된 연습이 이때 굉장히 이렇게 체계적으로 됩니다. 그런데 하나 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연습할 때는요, 어른들이 매번 나와서 풍장 못 쳐주거든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젊은 풍장꾼들에게 어른들이 풍장을 내주는 유일한 기간입니다. 1년 중에 이때만 내줘요. 다른 때는 안 내줘요. 풍장 하나 찢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농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젊은 풍장제비들한테 농악을 내주기 때문에 젊은이들한테는 이게 연습하면서도 그 자체가 신명나는 축제가 되는 거죠. 작은 마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전 연습으로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농악 연습입니다. 그 다음에 장보기를 해야 돼요. 장에 나가서 하는데, 돈은 먹매뚜레에서 벌어놓은 돈이나 두레쌀 중에서 먹매로 떼어내는 걸 가지고 장날 나가서 이제 사올 것들을 사오죠. 저희 어렸을 때는 동태 얼린 것이 이미 나와서 그 짝으로 사다가 띄고 하는 걸 봤고요. 그 전에는 이제 두레에 따라서는 충청도 쪽에 개 많이 잡습니다. 개 잡아서 보신탕 끓여서 하고, 돼지 잡는 동네도 있고 하죠. 그리고 이제 고기를 사다가 푸주간에 가서 사다가 하는 동네들이 있다고 하면, 장에서 살 것들은 장을 보는데요, 이게 교묘한 것 하나를 좌우합니다. 그 뭐냐면 두레 먹는 날의 날짜를 좌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요, 여름이잖아요.
한여름에 고기 사다가 이틀, 3일 둬요? 냉장고도 없는데? 못 둔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둘에 먹는 날짜를 선택적으로 하는 동네들은 장 다음 날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음식 재료, 장보기와 음식 마련은 이제 동네에서 이제 남자들이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아낙네들이 쭉 합니다. 절대 남자가요, 누구네 집에서 뭐 뽑아오고 하는 것에 대한 걸 훈수도 못 해요. 그건 여자들 일이에요. 언젠가 제가 한번 공주 쪽에 있는 여성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구별을 해요. 둘에서도. 그래서 음식 마련하는 거, 장 보는 거, 그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있겠죠. 두레살 미리 걷어놔야죠. 그러니까 부잣집에서는 쌀을 더 내고 가난한 사람들은 타간다고 했으면 받아 놓아야 될 것들을 둘의 공원은 아주 정확히 계산을 해서 날짜를 계산을 해가지고 누구네는 쌀 몇 말, 누구네는 쌀 몇 말 해서 그걸 다 걷어놔야 됩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고요. 가볍게는 여름들에 먹는 장소를 청소하는 거예요. 먼저 제가 여름들에 세울 때 청소한다고 그랬죠. 풀이랑은 다 베어놨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 뭐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 소지하는 것, 그런 정도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놔야 여름뚜레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름뚜레 먹는 날의 민속은요, 지금 개념에 연출이 더해집니다.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고 보면 되는데, 여름뚜레 먹는 날은 연출이 필요하고요, 연습이 필요했던 그런 겁니다. 뚜레 먹는 날짜를 정해지는 유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동네는 자기네 동네하고 전국이 똑같을 걸로 생각해서 우리 동네는 백등날 여름뚜레 매년 정해놓고 먹었어. 다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해놓은 유형으로 볼 때에 정기적인 날로 정해놓고 가는 데들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칠적, 그 다음에 백중입니다. 그러니까 연산 백중놀이 같은 동네는 백중날 하는 거고요. 하대리 칠적제 같은 동네는 칠적날이에요. 그런데 그건 아주 적습니다. 백중날 안 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중날은 소장농과 머슴들의 생일이에요. 그날은 노는 날이에요. 더군다나 머슴들은요, 용돈을 받아요. 또 누가 받아요? 아버지 밑에서 농사 짓는 어린 농부들도 아버지한테 용돈 받아요, 그날. 그래, 그놈 가지고 가서 어디 가냐? 장에 나가서 보신탕 사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 여름뚜레를 먹으면 돈을 타는 것도 그렇고, 돈을 타면 장날하고 연결이 안 되니까 백중날은 무조건 장이 씁니다. 왜 그러냐고요? 보신탕 팔아야죠, 장사꾼들이. 그래서 쓰는데 그 날이 아니면 못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해놓고 칠적날이나 백중날 하는 비율은 10%, 15% 선이지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은 유형이 언제냐? 장 다음 날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이 오고 가는 장이 있어요. 우리는 광정장 다니고 우리는 공주장 다니고 이렇게. 그 장 다음 날,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장보기 해와서 그놈 갖고 놀아야 되니까. 장 다음 날 선택하는 두레들이 많고요. 그거만큼은 비율적으로 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장 다음 날로 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 다음 날 태길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윤달이 7월 전에 들어서 철이 늦는 때가 있죠. 올해 같은 해. 그러면 그때는요, 7월 하순으로 가면, 그러니까 7월 14일로 가면 너무 늦을 수가 있어요. 논매기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요? 7월 초로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평년도에는 백중 2, 3일 전에 이렇게 가는 태길을 기준을 잡고 가는 동네가 있고, 무조건 장 다음 날 좌상하고 공원하고 상의해서 하는 동네들이 있어요. 백중이 둘의 명절이다? 아닙니다. 백중은
소농과 그리고 저 어린 농부들과 머슴들의 명절이에요. 그런데 일부는 백중이 둘의 명절이기도 했어요. 여름 뚜레 먹는 날에 대한 쪽을 그냥 뭐 구진해서 구체적으로 뭐 에피소드까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여러 번 하겠죠. 근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백중의 지금의 일반적인 상황 중에서 그날 일정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세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 뚜레마다 있었던 고유 민속, 여름 뚜레 먹는 날 고유 민속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뚜레 싸움, 그 다음에는 농기 이야기, 이렇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어제 코로나가 100명이 넘었다고 해서 또 가슴이 썰렁했는데 오늘 좀 줄었더라고요. 오늘 임장봉 선생하고 얘기하는데 내년도의 문화에 대한 것들을 그런 얘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계획하지 말자. 세상이 시키는 대로 단조롭게 살고 단지 마음으로 더 상처받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있게 살자고 나누었어요.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지금 같은 때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지내자고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일상으로 다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는 그랬어. 그러고서니 웃어가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드런드런 이걸째 민속 이야기 33번째 마당 이렇게 접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그거밖에 없습니다.